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요즘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 아직도 메타버스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정치권에서도 많이 풍자를 하는데요.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초월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우리 현실을 초월한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언어학이나 인지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초감각적인 것들, 즉 인지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뭐 육감 같은 것들이죠. 자, 우리가 그런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즘 각 분야를 정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표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못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25분간의 그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는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가 놓치고 있는 과연 질문들, 소위 토픽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된 건 2021년부터예요. 본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22년도에 그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애플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마크 주커버그라고 아시죠? 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데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추앙하면서 메타라고 하는 아예 회사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바꾼 거잖아요. 즉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전환 시기에 있어서 과연 이 메타버스가 그럼 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기업들, 특히 우리가 이 대기업을 빅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어떤 시대를 이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T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광풍, 그때 그 키워드는 바로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어떤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차세대에 하게 될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 발빠른 이제 기업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오늘날 이제 온라인 소셜 라이프가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게 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개발자 어떤 그런 마인드를 넘어가서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소위 이제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그런 소셜 미디어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건 온라인 혐오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떤 각종 뭐 성추행 같은 그런 폭력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현 시대에도 우리가 SNS로 대변되는 지금 현 시대에도 있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과연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과연 이제 다들 어떤 업종에서든 이 메타버스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고요,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목차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광풍, 소위 이제 광풍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검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현실을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상적인 것만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처럼 메타버스 세계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해 보신다면 메타버스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현실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환호할까요? 예, 바로 양극화 때문이죠. 자, 지금 오늘 현실 세계는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벤츠나 BMW 이런 걸 20대 분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데 소득보다 넘어서서 그 비싼 차를 할부로, 풀할부로 막 구매해서 카포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그 차를 팔게 되죠. 자, 차 하나 갖기 힘든 이 세상에 현실 세계에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예, 직접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내 아바타로요. 예, 굉장히 적은 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플렉스한 생활을 즐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서의 못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을 걸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빅빈, 부익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얼만큼 광풍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가 얼만큼 광풍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크 주커버그는요. 메타버스 원래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였죠. 근데 아예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할 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아시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우리가 블리자드라는 여러분들 블리자드 하면 게임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블리자드를 자그마치 82조 원에 이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마크 주커버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도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메타버스로 앞으로 기업이 전력 투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자, 블리자드 같은 게임 회사도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예, 게임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죠.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지금 표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정리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앱 있죠.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나 애플로 들어가는 앱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앱 설명이나 제목에 추가한 그런 앱의 개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21년 6월, 네, 작년입니다만은 6월만 해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쭉 급속도로 늘어서 자, 2021년 11월에 네, 29개, 30개, 27개. 자, 자그마치 15배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2024년까지 이 블룸버그라는 이 컨설팅 회사에서는요,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 예, 상상이 가십니까? 1억 달러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9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만 이렇게 광풍이 불었을까요? 국내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네이버라고 하는 이 지금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있었죠. 자, 제페토. 네이버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제 일본이라든지, 네, 외국에서도 이 네이버는 거의 국제적인 지금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자그마치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3억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을 우리가 제페토로 만들었고요. 네이버는 또 뭘 했었냐면요. 네이버 랩스라는 네이버 이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크버스라고 하는 예, 이것을 내놨는데 이게 저기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이에요. 자, 결국은
지금 이 메타버스가 막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를 먼저 구축하는 기업이 이제 그 플랫폼을 여러 회사들에게 이렇게 하청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플랫폼이 이제 골든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또 넥슨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넥슨은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인데요. 우리가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 먼저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게임보다는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창조하는 플랫폼에 더 가까운데, 사실 이 미국의 로블록스를 우리나라 넥슨에서도 또는 크래프톤이라는 국내 게임 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서요. 로블록스가 우리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넥슨에서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나서면요, 국내 역시도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자, 정부 부처도 일제히 이제 메타버스 이 어떤 이 광풍에 이제 불을 질렀죠. 지금 보시는 이 좌측에 있는 건 메타버스를 언급한 정부 문건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이제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언급한 그러면 이 정부 문건들을 싹 이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를 한 거예요. 빈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면 자, 메타버스 키워드 문건 수가 어떻습니까? 작년 2월에는 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정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3월에 지금 보시다시피 13건 정도고요. 자, 그랬던 것이 자, 2021년 12월이 되자 이것이 2160건의 정부 문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 자그마치 거의 뭐 1500배가 늘었죠. 엄청나죠. 자, 이와 같은 지금 키워드 누적 건수는요. 2021년만 해도 0건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9372개나 누적이 된 겁니다. 정부 문건에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경제부총리 이름 아시나요? 예, 홍남기 부총리이신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우리나라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돈이 자그마치 5,560억 원을 투자하겠다. 예, 그리고 2026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를 메타버스를 끌어가는 세계 5개 나라 중에 하나로 하겠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자, 결국 정리하자면요. 자, 어떻습니까? 해외 기업들은 발빠르게 벌써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 플랫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 규제를 풀어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메타버스를 언급한 정부 문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이 수업도 메타버스로 진행이 되거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아직까지 메타버스의 기술은 조금 초보 단계입니다. 자, 만약에 인터넷 시대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95년도 정도였어요. 그때 월드와이드 웹, 이른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만 www라고 하는 주소 있죠. 예,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에 사용됐던 시점이 95년도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와 같은 큰 충격이 오려면, 즉 기술이 완전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이 광풍,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 다음에 어떤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돌팔매 같은 이렇게 팽이 같은 걸 돌리잖아요. 돌리면 원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돌렸어요. 빨리 돌리고 얘를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진력, 원심력에 의해서 이 추가 굉장히 빨리 날아가겠죠. 천천히 돌리면요. 예, 거의 안 날아가고 툭 떨어지겠죠. 즉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건 기존에 성장하는 추세를 얘기합니다. 왜 그 뭐 증시 같은 것도 막 오르던 시기면 그 다음날 급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즉 성장 동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가 대표적인 뭐 사례들을 좀 보시죠. 자, 메타버스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건 이제 미국에서요, 미래가속화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발표했던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표 사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축을 보시면요. 자, 이쪽 위로 가면 갈수록 현실 환경에 가깝고요. 자, 현실 환경에 가깝다라는 건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가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 반대로 그러면 이 아래축으로 가면 갈수록 가상 환경에 가깝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실 환경에 가깝다, 가상 환경에 가깝다의 경계를 한번 비유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과거에 포켓몬고 기억나시죠? 자,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기술을 썼습니다. 자, 증강현실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 그 증강현실을 비추게 되면 캐릭터가 떠오르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약간 현실 환경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환경 안에서 캐릭터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아예 VR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VR은 완전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도구나 어떤 모습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그래픽으로 다 구현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축, 이 가로축을 보시면 자,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요, 외부 정보, 즉 사회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내부 정보, 소위 이제 내부 정보를 하면 개인 정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보시면 자,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외부 정보를 많이 반영한 거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인 정보도 많이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대체적인 게 다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환경만 반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SNS가 있죠, 여러분들. SNS는 어떻습니까? 현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떠도는 곳이죠. 자, 또 한 가지 메타버스의 유형은 가상 환경이 가까우면서 자, 외부 정보가 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줌이라든지 구글 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세상하고 비슷하게 뭔가를 비춰주지만 거울처럼 비춰주지만 가상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가상 정보, 가상 환경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셨던 외부 정보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내부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상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메타버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상 세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요, 또는 로블록스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철저히 가상 환경인데 거기서 떠도는 것은 저의 아바타, 즉 저의 개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증강현실의 이 타입이라든지 뭐 라이프 러깅이라든지 가상세계라든지 기존에 없던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의 형태로도 있어 왔었고요. 여러분들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는 이미 수년 전에 유행했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메타버스가 유형에 관계없이 굉장히 주목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NFT, 자,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예요. 자, NFT는요, 자,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아마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보기 싫으니까 제가 까만색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메타버스랑 우리가 융합되면 새로운 경제 개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코인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같은 거죠. 자, 그 가상화폐를 바로 NFT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위해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가상세계, 제페토랑 로블록스는 자, 유형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게임에 들어가죠. 자, 근데 게임에서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 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은 이 확산하는 게 법의 규제가 완화되느냐, 법의 규제가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에 따르면요, 게임은 자, 게임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현금이나 돈을 취득하고 이것을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걸 어기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무거운 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화폐 형태로 그래서 화폐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바로 이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든 대가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되지만 게임을 소비해서 재화를 얻는 건 불법이니까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지금 플랫폼인 제페토 로블록스는 어떻습니까? 게임으로 어떤 걸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가상현실을 만드는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통해서 그 게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 세계를. 예를 들면 뭐 인제 대학교를 만든다든지요. 뭐 부산시를 만든다든지 이걸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만드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은 이 법적인 걸 약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메타버스랑 결부돼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한 5분 남았네요. 자, 이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짠, 예. 자, 지금 말씀드릴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지막에 그러면 현실 속의 문제가 메타버스에는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캐릭터죠. 자, 이 캐릭터가 아바타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아바타가 어떻습니까? 좀 다소 문란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아바타를 성추행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 지어 보겠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아바타가 나오기 전에도요, 사실은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SNS 공간에서 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 왔죠. 결국은 자, 이런 아바타 성추행이 실제 이 사건으로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바타 메타라는 여러분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페이스북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메타라는 이제 가상세계가 있었는데요. 여기선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바타 간 거리두기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 사용자가요, 남성 아바타 3명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집단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로 인해서요, 법에서 이것을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인간이 성추행 당한 것은 아닌데 아바타가 성추행 당한 것인데 실제 아바타 성추행 당한 것이 성추행으로 인정받은 영국에서의 좀 흥미로운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아바타 간 거리두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에서요, 아동 성범죄가 있는 20대 남성이요, 로블록스에서 남자 어린아이 아바타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했다가 징역 2년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과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의 이런 성범죄 문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 사진 보시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죠. 지금 아바타가 마치 다른 아바타에게 어떤 그야말로 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대체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이런 유사성행위 같은 이런 성추행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유사성행위 같은 이런 성추행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에서 만약에 뭔가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정확한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AI 전문가로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한 가지 재미난 도입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냐 하면요. 메타 경찰이라고 해서요. 이 가상 세계에서 경찰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자, 소위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디지털 문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 그 이전에 자,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리터러시,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확립이 되어야 이런 디지털 성문제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요. 그래서 이런 수업은 단순히 우리가 메타버스를 코딩이나 프로그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창출된 세계로 보시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근 정교화되고 있는 메타 인간, 메타 휴먼이라고 하죠. 자, 메타 휴먼들입니다. 자, 실제로 이 캐릭터들은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그 로지라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CF 광고도 찍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실제 가상 얼굴입니다. 어떤 특정 누구를 모델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중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챗봇이었죠. 이루다라는. 자,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예, 챗봇인데 이거는 얼굴이나 외형 형태가 아니라 대화하는 게 거의 사람처럼 비슷해서 메타 휴먼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은 정말 실사 같죠? 지금 보시면. 앞서 두 개는 약간 좀 그림 초상화 같은데, 자, 이거는 정말 사진 같습니다. 자, 이거는 크래프톤의 비주얼 휴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앞으로 정말 사람 닮은 그런 존재들이 앞으로 이런 가상 세상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이제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요. 1분 안에 정리하자면 마지막 앞으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메타버스판 비익빈 부익부입니다. 자, 현실 세계처럼 앞으로요. 자, 메타버스를 독점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독점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소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실제 세상처럼요. 메타버스 세상도 비익빈 부익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즉 한마디로 욕하자면요. 메타버스가 대중화될수록 예, 이런 비익빈 부익부,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